굿모닝. 자,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모든 소망을 제가 대신 다 빌어드리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아침에 여기서 소망을 빌고 한 바퀴를 돌면 그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무면산의 속설이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자, 미세먼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강남권이 한눈에 쫙 들어옵니다. 293m.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40분 정도 걸리고, 어떻게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최단 거리로 올라갔다 내려가면은 한 1시간 10분, 그리고 조금 둘러서 가면 2시간도 걸리고, 내 마음대로 조절을 합니다. 자, 이제 집에서 나올 때는 껌껌했어요. 이렇게 올라와서 좀 기다리니까 이제 사진을 찍을 정도의 밝기가 되네요. 자, 오늘은요, 왕따를 시키면 나중에 꼭 왕따를 당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시집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또 시어머니가 되면 꼭 며느리 시집살이를 시키고 딱 당한 대로 안갚음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게 애나 어른이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누구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그러면은 그때는 그럴듯하게 들려도 나중에 그렇게 왕따를 주도했던 사람이 또 왕따를 당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갑질이죠. 내가 갑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휘둘렀던 사람, 그 사람이 꼭 나중에는 갑질을 역으로 당하잖아요. 그죠? 자, 저는 캐나다에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보다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누가 왕따를 시키는가? 어떤 아이들이 주로 다른 아이들을 왕따시키나? 왕따시킨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것도 하나의 폭행이죠. 뭐 누구를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상대방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폭행입니다. 네. 누가 그런가? 네. 사실은요,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저도 애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리 아들, 딸이 이제 초등학교 막 어렸을 때 우리 애들도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돌보는 선생님의 위치가 되어서 아이들을 그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게 부모의 교육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갑질을 하는 아이들, 조금 폭력적인 아이들, 폭력이라고 해서 누구를 막 두드러 패고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아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뭔가 심적인 고통을 주고, 그런 탈종의 폭력이죠. 폭행이고 폭력입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아이들 뒤에는 그렇게 만든 부모님이 계시더라.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그런 부류의 아빠였던 것 같긴 뭐였던 것 같아. 그랬지. 저도 그랬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 극복을 하고 커가는 과정에서, 근데 나중에 반드시 그거를 원위치 시키는 데는 굉장한 수고가 따릅니다. 그 얘기는 조금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부모가 있더라. 자, 그러면 자식이 이렇게 폭력성이 되고
조금 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이런 아이들 뒤에는 어떤 부모가 있냐면요, 제 말이 100%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뇌피셜,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첫째는요, 의외로 잘난 부모 밑에 이런 아이들이 많습니다. 잘난 부모 밑에. 근데 잘난 부모 밑에 왜 애들이 이렇게 폭력적이 되고 이렇게 갑질하고 그럴까? 여러분은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아유, 잘난 부모라는데 왜 그럴까? 네, 근데요, 잘난 부모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면은 답답하죠.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못해 그거? 답답해 죽겠네. 빨리빨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압적으로 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아빠 잘났으니까 뻔히 답이 보이는데 제가 저러고 있는 건 막 답답해 미치겠죠. 그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 다그치죠. 예. 그러면요, 그 잘난 부모의 그 속도를 못 쫓아가는 아이들은요, 막 우왕좌왕합니다. 예. 그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애들을 봐줘야 되는데, 잘난 부모들은요, 내 마음이 급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 답이 보이는데, 인생의 공식인데, 아까 빨리빨리 안 하고 막 그냥 답답해 죽겠죠. 이 경쟁사회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경쟁사회에서 아이들이 막 늘어 터진 거 보고 막 이러니까 막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럴 때 부모가 그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부모의 비난, 빨리빨리 못해! 뭐 이런 거. 거기서 뭐 깨갱이죠. 어떻게? 어떻게? 그 꼬맹이가 그럼 아빠한테, 아빠! 넌 어렸을 때 안 그랬냐? 그럴 수 없잖아. 그럴 수 없으니까 깨갱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은 앞에선 깨갱하지만 그 힘에 눌려서, 부모의 그 힘에 눌려서 깨갱해야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항상 마음속에 그 아빠에 대한, 뭐 엄마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엄마에 대한 그 막 분노 막 이런 거,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페이백, 이 분노를 돌려주겠다. 그래서 아빠를 괴롭히는 방법이 뭐예요? 뭐 게임하고, 아빠 하기 싫어하는 거,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것만 그냥 골라서 하죠. 그죠? 반항이죠, 반항 일종의. 이런 아이들이요, 이렇게 이제 누군가로부터, 부모로부터 이렇게 받으면 자기가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권력을 갖게 되잖아요. 배운 대로 합니다. 권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가 좀 등치가 커져서 내가 6학년이 됐어. 그럼 4학년 애한테 배운 대로 한다고, 야 똑바로 해! 이거. 그게 쉽게 얘기하면 갑질이지. 그게 애들 왕따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공부가 잘 안 되는 애들이 주먹이 빠르면은 애들 삥 뜯는 날이나 힘 약간, 너 이리 와봐, 야 돈 내놔 안 내놔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자, 첫째, 잘난 아빠들 밑에 의외로 이런 반항기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격 급한 부모를 둔 아이들입니다. 공교롭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비슷한 얘기인데요, 성격이 급하면은 답답하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 가르쳐준다. 야, 시킨 대로 해. 잔소리하지 말고 이렇게 바쁘기 때문에 애들을 하나하나 설득시킬 만한 뭐가 없습니다. 바쁘니까. 그냥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수학으로 따지면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고 해결 방법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과정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바쁘니까 과정의 설명 없이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 공식 외워. 야, 인생 이렇게 하면 답이 있잖아. 야, 아빠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다 그래. 이렇게 마치 정답을 알고 있는 양, 인생에 정답이 있는 양. 근데 사실 인생에 정답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는 양, 야 시끄러, 아빠 시킨 대로 해.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참 위험한 게 있잖아요.
이제 다 저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게 안 보입니다. 젊었을 때는 진짜 인생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식대로 하면 되는데, 야, 네가 안 하니까 못하는 거지 왜 못해? 해봤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아이들 많이 지켜보고 또 좀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니야, DNA가 달라. 아이들마다 있잖아요, 다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잘나고 성격 급한 아빠를 둔 자식, 어떤 의미에선 불행합니다. 어떤 면에선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난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이 성공회로 가는 지름길이고, 자기는 마치 모범답안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 사람한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밑줄 쫙.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운전기사를 이런 무료, 저도 성격 되게 급하거든요. 저도 교통사고 참 많이 내봤는데 근데 참 뭐 술을 안 마시니까 음주운전 사고는 당연히 아니고,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운전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렇게 뭐 막 속도 내고 이렇게 과속도 하고 그래 봤는데, 그렇게 갖고 교통사고 나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주로 어떨 때 교통사고가 나냐면, 멍 때리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이렇게 옆에부터 앞에 쿵, 그 다음에 뭐 주차하다가 뒤에 벽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쿵, 주로 이런 사고였지, 급하게 달리다가 사고가 나본 적은 없습니다. 왜? 제가 운동신경이 상당히 좋거든요. 빠릿빠릿하거든, 나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전기사를 써가지고 좀 빨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빨리 가자니까 기사는 빨리 가려고 그러죠. 근데 내 성격은 급해도 운전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 좀 편안한 사람을 쓰지, 기사를. 그런데요, 이 성격이 편안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사람 보고 빨리 가자 그러잖아요. 급당황합니다. 급당황해. 이런 사람은 좀 빨리 가다 보면 사고를 내더라고. 난 이해가 안 가지. 왜? DNA가 다르니까 당연히 이해가 안 가지. 서로 퍼스널리티가 다른데, 성격이 다른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르잖아요. 다 아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른의 입장에서 내 방식대로 삶은 이렇게 살아라고 공식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바이오 리듬을 잘 쫓아가는 아이들은요,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안 되는 애들은 그게 안 돼요. 리듬이 안 쫓아가죠.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급한 부모를 둔 자식들이 그런 그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또 갑질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랬죠. 당한 대로 베푼다고. 그러니까 당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애나 어른이나 자기가 그 위치에 갔을 때 그걸 쏟아낸다는 얘기예요. 그게 꼭 갑질이고, 그게 꼭 왕따 시키는 거고, 옳은 건 아니죠. 그죠? 세 번째 또 특징은요, 조직 문화가 강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 조직 문화가 강한 집단이 어디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군대가 있죠. 그죠? 아빠가 뭐 군 스타다. 그럼 물론 군인들도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그런 그 장군님들도 계시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군인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뭐 차려! 네, 일병 누구? 이래야지. 장군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나 일병이야. 아이고, 장군님 오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군대 문화, 조직 문화, 조직 문화에 강한 그런 그 분위기를 가진 부모들은요, 강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런 조직 문화 속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군인인 집안에 보면 자식들도 좀 군기가 대체로 있잖아요. 좀 그렇잖아. 배운 대로 하는 거니까. 부모는 뭐 항상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조직 문화인데 이 조직 문화가 강한 집단이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의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곳일수록 이 조직 문화가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군대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군인 집단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지만 또 실제로 의사들도 의외로 그렇습니다. 특히 그 대학병원 의사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대학병원 예전보다는 지금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그 인턴 레지던트 거치면서 그 자기 상급자에게 뭐 이렇게 막 거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병원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신문 기자 이런 쪽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조직 문화가. 그러니까 이런 조직 문화가 강한 데서 살아온 사람은요. 그냥 그게 당연한 겁니다. 시키면 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문화 성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데서는 그런 강한 그 조직 문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나니까. 반대로 뭐 연예인들, 뭐 가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조직 문화가 강하면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창작 활동을 잘 못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직업적인 좀 특징이잖아요. 전 어떨 것 같습니까? 전 별로 조직 문화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죠. 라이족이잖아, 라이족. 네? 괜히 라이족이야? 또라라. 이 족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유교적 전통이 강해가지고 한국 남자들은 또 이런 거 있어. 가부장적인 좀 엄격해야 된다. 부모는 엄격해야 된다. 특히 아빠는 엄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작은 일에도 막 호통치고 엄하게 다스리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아이는 길을 못 피는 거죠. 길을 못 피고 있다가 이제 내가 또 그 위치가 되면 좀 힘이 있는 위치가 되면 똑같이 자기 후배에게 약한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게 왕따고 그게 갑질이죠. 대충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민주 성향이 강하고 토론도 잘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도 있고 이런 아이를 우리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말로는.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실제로 아이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도 뭐 대통령하고 장관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막 수행원들이 밑에 이렇게 가면 수행원들이 밑에 쫙 따라오고 심지어 북한은 막 수첩 들고 적고 막 이러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옆에 대통령이 있고 뭐 장관 있고 그래도 뭐 어깨도 툭툭 치고 별로 그렇게 그냥 그런 거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군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닌데 겉으로 보이는 그런 그 문화 성향은 없습니다. 미군들이 행진하고 막 뛰어가고 그럴 때도 우리는 줄 맞춰서 가잖아요. 좀 카시아 나왔잖아요. 미군들은 그렇게 줄 맞춰서 안 합니다. 대충 그냥 가죠. 예. 올림픽 그 선수들 입장하고 그럴 때도 요즘은 우리나라 그러지 않더라. 예전에 보면 막 줄 맞춰서 가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아이들이 참 창의력도 뛰어나고 조화도 잘 이루어하고 인기도 있고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가장 우리가 봤을 때 바람직한 아이들. 에? 자기 개성도 막 뿜뿜. 그리고 아이들이 항상 밝고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쟤는 정말 애지만 너무 아이가 아이답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배려도 잘하고 빵긋빵긋 웃고 참 공부도 거기다 잘하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니까 그런 아이들 뒤에는 정말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더라. 근데 이런 부모님들의 이제 거꾸로 특징은 뭐냐면요. 첫째, 끝까지 인내하면서 아이의 의견을 경청하고 들어주더라고요. 난 그런 그 부모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야, 저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거구나. 교육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도 많이 배웁니다. 이 젊은 부모한테 저 많이 배웁니다. 기다려줘요. 네. 아이가 자기가 결정을 내리게끔 분위기는 그렇게 유도하지만
아이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않습니다. 지시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그런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주더라고요. 기다려주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가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가 결정을 내리게끔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를 던져주고 생각할 주제를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강압적으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절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기다리더라고요. 정말 훌륭하신 부모님들이구나. 어떻게 저렇게 훌륭할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일단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자기 어린 나이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성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하더라도 자기의 자율성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스스로 뭐를 하기 때문에 성과도 큽니다. 누가 시키는 거를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고 그런 능동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결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절대 폭력적이거나 남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더라고요. 왜? 자기가 그런 강압적인 거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진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반성을 참 많이 했다니까요. 정말 그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햄머, 그러니까 망치, 쇠 이런 거는 한 방 뭐를 갖다 해서 바위를 깬다. 그랬을 때 바위를 깨는 건 망치로 한 대 팡 깨면은 퍽 깨지죠. 그죠? 제일 빠르고 단순하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요, 다칩니다. 그래서 물이 오히려 그 물은 참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물방울이 바위도 뚫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가고 이렇게 상대방을 이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도 자기의 갈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물의 유연성이 그래서 결국은 바다도 이루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참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 각을 지고 살고 너무 강압적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그럼 반드시 그 폐해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강한 입으로 누군가를 누르면 나중에 그 강한 입으로부터 역공을 당하더라. 그래서 보면은요, 그렇게 왕따를 시켰던 애들이 정말 신기해요. 영원히 왕따를 시키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내가 16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왕따를 시킨 아이들이 결국은 자기가 왕따를 당하더라. 당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편가르고 누군가를 이렇게 고자질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그때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야호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스스로 또 타인에 의해서 고립이 되더라. 딱 그렇더라고요. 딱 그렇더라고. 그게 세상의 진리임을 저는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애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일단 첫째는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부모가 잘나도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기다리고 설득하고 이해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항상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여러분보다 인생을 반도 안 살았잖아요. 3분의 1? 예. 여러분 초등학교 때 기억하세요? 또 어떤 분은 그래. 야,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빠가 안 그랬어. 그때하고 지금 시대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애를 이기려고 그래, 어른이. 안 되지. 그런 마음 자세가, 그거는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애를 이기고야 말겠다는 어른의 그 아집이지. 그것도 일종의 폭력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눈높이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자, 그게 제가 앞에서 그랬죠.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강한 조직 문화에서 살고 있고,
또 내가 또 훌륭하게 되고 이런 사람일수록 그런 성향이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거야. 그래야 그 눈높이를 같이 할 수 있지. 눈높이가 다른 사람이 야 너도 살아봐 이게 먹히지도 않아 되지도 않은 얘기야. 눈높이가 일단 같아야 그 다음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식을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자신하려면은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낸다는 게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아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물리적으로 같이 시간을 보내고 꼭 무슨 화상 채팅하고 떨어져 있을 때 꼭 전화하고 꼭 이게 아니라도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아이들은 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도 공부하고 아이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시간을 얼마나 쓰시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 저의 버전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야 일단 상대방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거든요. 말로만 그 부부도 마찬가지야. 사랑한다 돈 띵 많이 주고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을 많이 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눈높이를 갖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왜? 나도 잘났고 나도 바쁘고 나도 급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되니? 하면 되는데 막 이랬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 멍으로 남더라고. 멍으로. 그래서 그거 복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냐고요? 결국은 많은 시간을 늦게라도 함께 함으로써 극복이 됐다고요. 많은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극복을 했다고요. 지금은 저는 그게 내 삶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식과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처럼 우울한 것도 없잖아요. 그죠? 소통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되지. 많은 연습의 기회가 있고 그런 소통도 연습을 해야 소통이 되는 거고 그래야 상대방도 이해되고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니까요. 그죠? 자, 오늘은 정말 제가 그동안 보고 느낀 바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된다. 이해되셨죠? 끝!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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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마징가 제트가다. 마징가! 제트 마징가! 내 집 앞 봐라.